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길가에 보니까 자전거 타다 보니까 지렁이가 나왔어요. 지렁이가 나오고 뭔가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그냥 뭐 신라면도 먹고 싶고 뭐 그 가래떡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뭔가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지고 지렁이가 이렇게 아스팔트 위로 나온다는 것은 습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가 올 조짐이다. 징조다 하는 겁니다. 아마 비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지렁이들은 습하면 이 습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요. 그 이 땅속이나 숲속에 있다가 사람은 습해지면 이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올라서 뭔가 자꾸만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무슨 빈대떡 부치기를 해 먹고 뭔가 고구마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비 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은 진짜 세상 사는 이야기,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103세 김영석 교수님이 12일 중구 저동에 있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여기 온라인 인문학 특강 연사로 나오셔서 거기서 세상살이 인생살이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내용이 뭐냐면 내 나이 될 때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103세까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건강 나이가 75세밖에 안 되는데 이분 지금 103세까지 그냥 뭐 강의도 하시고 아주 왕성히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소중한 인생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도에 저기 북한 평안북도 운산 출생이시죠. 윤동주 시인하고 평양의 숭실중학교를 같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2021년도 검찰총장을 마치시고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제일 먼저 검찰총장을 나오시고 제일 먼저 우리 그 윤 대통령님이 그래서 이제 세상살이를 딱 이제 조언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100여 권의 책을 내시고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배 교수들이 교수님 요즘 건강은 좀 괜찮으시죠? 뭐 무엇으로 소일하시면서 지내시나요? 라고 이렇게 이제 뭐 여쭙겠죠. 그러면 사람이 늙는다는 것이 내가 늙는 게 아니고 남들이 늙었다고 해서 내가 늙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내가 늙었다고 이렇게 또 늙어본다, 나이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늙어간다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김태길 전 서울대 교수님, 그죠? 그 다음에 안병옥 전 숭실대 교수님, 이 두 분과 함께 이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이 세 분이 우리나라 3대 철학가세요. 아주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이분들이 83세 때 이제 세 분이 친한 친구분이시니까 인생 황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계란이 노른자에서 뽕하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인생의 노른자의 황금기는 언제일까라고 얘기를 이제 나누시니까 이제 공통된 의견이 60세에서 75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제 50대 이때까지는 뭐 일을 열심히 해야지 뭐 집사해야 되고 뭐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게. 그러나 60대쯤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되게 그 나는 자연이다 보면 50대 후반 60대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직 후에 뭐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60이 넘어서 이제 자기의 그 60 이전에는 바쁜 삶을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았고 60 이후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시기가 황금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세 분이 말씀을 나누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인생을 3단계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30대까지는 배우고 성장하는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기다. 그건 가정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 knowledge and wisdom 이걸 그냥 이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는 시기라 이 말이야. 그때 집어넣지 않으면 30대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부는 때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에서 60년, 30 이후에서 또 30년, 60대까지 이때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배운 이런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시기. 뭐 회사 다니는 것도 봉사하는 거죠. 에?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살고서 그냥 삶을 끝냈어요. 더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이 평균 수명이 뭐 63세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환갑잔치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100세 시대에는 60세 이후에 90까지 뭘 하고 사느냐 이게. 앞으로 30년이 남았는데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20년이 남았잖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 친구분들은 60세에 다시 시작해서 90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오히려 외부에 강의도 다니고 글도 쓰고 뭐 이런저런 더 많은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인생을 3단계로 사는 게 이제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을 사는 게 아주 상식이 됐다. 인생을 3단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정신적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저도 수없이 강조했죠. 가정교육, 이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만의 일을 놓지 마라. 자신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정신은 양이고 육체는 음입니다. 우리 몸은 양에 의해서 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음이 부패되고 병들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인 일을 안 하면 더 빨리 늙어버린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정신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양에 의해서 음이 움직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늙어버리기 때문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굴다리 가보면 일 안 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다리 밑에 마다 있어요. 일이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을 강조하고 또 이 운동하고 일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에너지 이 신진대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라 했어요? 책을 이기는 것은 없다 했어요. 책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게. 평생 학습을 통해서 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뭔가 움직이라 이게.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노라 라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할 때 일의 목적이 100가지인 줄 알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해도 목적은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찌 보면 희생, 봉사,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어나는 거고, 기업가는 국가의 경제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자는 제자들을 통한 행복 전파 등 이같이 이타적으로 살다 보면, 요거 이타는 이로울 이자야.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다 보면 국민 전체가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뭐 이 외에도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길이 3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데 충성하는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업가로서 이 돈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이게 똑같은 얘기죠. 또 하나는 교육자로서 백년지대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나라에 충성한다고 이 3가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사나 검사, 이 사람들은 사자가 이게 일사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이 선비사자가 아니, 그 선비사슬 쓰죠. 이렇게 흑토병 같은 거 선비사슬 쓰고,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의사. 교사와 의사, 요거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근데 의사는 원래 닥터, 원래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뭐 이거 찍고 뭐 이거 약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픔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돈에 얽매이는 노예가 된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가 퇴색돼 있다 이 말. 그런 것도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은 찌끔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희생, 봉사, 나누고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60, 70세가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따뜻한 마음, 이 인생살이 103세 인생을 살면서 얻은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정리하면 내 주변에 작고 소소한 것들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작고 소소한 것들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남의 것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게 따스한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질 것보다 나누고 베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또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갑니다. 돈 한 푼 못 갖고 와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기부, 봉사, 친절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행복하지도 못해요. 건강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즐기고 나누고 멋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김영석 교수님이 이 중환자실에 계시다면 이런 말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